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공화당의 마지막 시도로 알려진 의료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안으로 대체한다는 이 안이 어젯밤에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이 났습니다. 3명의 공화당 의원이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상원의 과반수 통과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패자가 된 것입니다. 공화당은 지난 7년 동안 70여 번 이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번이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이것마저 무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철폐하겠다고 큰소리를 여러 번 쳤지만은 역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7월에도 실패를 했고 이번 9월에도 이제 마지막 시도를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헬스케어 빌 의료안 전 국민 3억 3천만 명에게 모두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가 경제의 1년 GDP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커뮤니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는 확실한 숫자조차 파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한인사회회 내에 최소한도 수천 가구가 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고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폐지 시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번이 마지막 시도일 것이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워낙 양쪽의 이념적인 차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화당의 헬스케어 시도 왜 실패를 하고 있는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인지 우리 커뮤니티의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헬스케어 법안은 그램 앤 캐시디 빌 이렇게 불립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린지 그램 상원의원 그리고 루이지아나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의 공동 제안 법안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금을 주 정부로 이관을 해서 주 정부의 권한하에 집행을 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메디케이드 기금이 2026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약 1조 달러가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위 pre-existing condition 이 혜택을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정부에게 주어집니다. pre-existing condition이라는 거 보험 가입 전에 사전 질병을 갖고 있던 가입자를 치료하는 이야기인데 사전 질병자를 만일 커버해 주지 않는다면은 선천적인 장애자들 또 장기 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의 재정소위원회 청문회장에 장애우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의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새 안을 반대하는 의원은 3명인데 공화당 의원이 현재 52명입니다. 3명이 반대를 하면 49명 과반수에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원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의원들의 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최종 반대 의사를 밝힌 메인주의 수전 콜린 상원의원 지난 7월에도 반대를 했던 의원입니다. 그녀의 반대 주장은 첫째, 메디케이드의 삭감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중산층의 의료 혜택이 지나치게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에 대한 혜택을 깎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성급하게 이 중차대한 사항을 처리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해당하는 사항을
어떻게 CBO, 의회 예산국의 성적표조차 없이 청문회도 충분하지 않고 공공의견 개진의 기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측으로서는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는데 바로 이달 말까지만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정 진행상 예산과 관련한 의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51%로 통과한다는 시한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9월이 지나게 되면은 60표 절대 과반수가 있어야만이 중요한 사안은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안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표 지지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이미 지난주에 반대 의사를 공개를 했는데 그의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In good conscience, 나의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이 안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전 국민, 개개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인데 공화당 또는 민주당 일반적인 찬성 반대로 결론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의회의 의무다 하는 주장입니다. 어제 청문회에 나온 반대 시위자들, 많은 장애우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I'm a pre-existing condition 또는 No cuts to Medicaid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새 안대로 하면은 보수적인 주에서는 예방조치, 암을 스크린을 한다든가 유방암 검사를 한다든가 대장암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주정부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정당적인 의회 조사국에서는 이미 시간상으로 공화당의 의료안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개괄적인 추론을 했는데 만일 새 의료안이 시행이 되면은 첫째, 최소한도 수백만 명의 무보험자가 양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방정부 기금 축소로 메디케이드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당초에는 8천억 달러 축소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나온 얘기는 1조 달러 축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랜드 폴 상원이라든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다른 의견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축소가 미비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것은 오바마 케어의 재탕에 불과하다. 더 대폭 깎으라 하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사실상 오바마 케어 폐지의 실패를 자인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에 의료안에 반대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크게 비난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말은 우리가 두세 표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다. That's the end of that. 이렇게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수천 명 이상 되고 젊은 층 중에서도 정부 보조를 받는 오바마 케어 수혜자가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혜택이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화당 지도부가 비공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번 실패에 대한 대책을 소개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인지 관심사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시도하고 있는 새 의료안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서 반대 의원이 현재 3명입니다. 과반수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새 안은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1조 달러가량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NFL의 반 트럼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먼데이 나이트 풋볼, 카우보이스와 카디널스 팀이 모두 국가 연주를 전후해서 무릎을 꿇고 팔짱을 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NFL 공격에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발언은 인정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우발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어리석은 소리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전폭기들을 자신의 영공이 아니더라도 격추시킬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툴사, 오클라호마,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남성이 이웃에 사는 레바논 태생 시민을 차로 치어서 치사하게 했습니다. 50대인 이 백인 남성 메이저는 그의 이웃인 자브라 가족을 여러 번 괴롭혀서 경찰에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칼리바 자브라를 차로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혐오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르토리코의 허리케인 피해가 막심합니다. 거버너는 섬 전체에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정부가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규모의 재해 구조를 해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금년도 살인사건이 어제 500건을 돌파했습니다. 작년도의 총 살인 건수는 760건, 시카고의 살인사건은 2013년 이후에 14, 15, 16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경찰 감독 민간인 기구의 책임자인 샤론 페일리가 사임하게 됩니다. 그녀는 내년도 주 검찰총장 자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민간인 기구의 기능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내부 감사실은 효과적으로 자체 경찰 비리를 조사하지 못해왔습니다. 존 행칵 빌딩이 매물로 나섰습니다. 시가는 약 3억 3천만 달러. 새 주인은 이 빌딩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2009년도 시카고 최고 빌딩인 시어스 타워가 윌리스 타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늦더위가 노여움을 좀 가라앉히게 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90도,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맑습니다. 수요일의 최고는 71도, 목요일 71도, 금요일 68도, 토요일은 65도로 예상이 됩니다.